대표님, 선배님, 어우. 대표님, 며칠 전에 50명대의 망한 유튜브를 운영하던 이 사회에 영향력이라고는 없는 사람인 제가 영상 하나를 제작해 올렸습니다. 방송 하나를 겨우 스쳐 지나갔을 방송 하나를 시청하고 그 방송에서 남의 일, 타인이 당하고 있는 부당함에 제 자신의 얼굴에 침을 뱉고 웃고 있는 것 같은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일상에서 그저 스쳐 지나갔을 그 시간에 방송 하나를 보며 겨우 분노를 겨우겨우 참아가며 원고를 쓰고 울분을 참으며 녹음을 하고 느린 손으로 자막을 입혀가며 23시간을 잠도 밥도 제 사랑하는 아이들도 잊어가며 편집했습니다. 예정대로였었다면 월요일 출근이었는데 구형 컴퓨터가 인코딩을 하는 시간을 몇 시간 잡아먹어 월요일에는 올릴 수 있을까를 걱정하던 그 새벽, 정말 오랜만에 어렵게 잡혀있던 일이 연기되어 출근할 필요가 없다는 전화를 받았었습니다. 현장직으로 밥벌이를 하는 사람으로 속상했어야 할 그 통화에 이 빌어먹을 가장은 책임감 없이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오히려 이렇게라도 이 모자란 이의 분노와 의견을 누군가에게 보탤 수 있음을 가족에게는 미안했지만 감사했습니다. 전홍준 대표님, 제가 올린 그 영상은 겨우 50명대의 유튜버가 삭혀지지 않는 울분으로 수정없이 날 것 그대로 자신의 치부와 약점을 온전히 들여매며 제작한 영상입니다. 사람들의 편의를 돕기 위한 어떠한 식의 장치도 없었고 이해를 돕기 위한 어떠한 식의 장치도 없었습니다. 사용되는 언어는 길고 거칠고 어려웠으며 이야기를 단순화시키지도 않았습니다. 오탈자가 천지진 말 그대로 엉망진창인 불친절한 영상이었습니다. 제 자신 언제나 이런 식의 말하는 영상에서는 목소리가 낮지 않는다고 자책하던 걸걸하고 낮은 저음의 목소리를 가진 이가 그 새벽에 전달조차 의문이 되는 무려 30분에 가까운 아주 날 것 그대로의 영상. 그 거친 삼류 라디오 같은 음성이 다인 애초부터 누군가 볼 거다라고는 생각조차 없었던 이익된 감정에 분노와 힘이 될 수만 있다면이라는 감정만으로 나열한 유머나 휴식이 없는 그 30분의 긴 영상이 이 원고를 읽는 시점 구독자 수 629명, 44,000명이 시청하고 250개의 추천율 99.6%, 302개의 댓글을 남기고 있는 영상이 되었습니다. 인문학이라는 인기 없는 카테고리로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조심하고 또 조심해서 운영 중인 제 채널은 이제까지 평균 50% 정도의 조회율이었습니다. 이 영향력이라고는 1도 없는 49, 정말 내일이면 50을 바라보는 두 아이의 아빠가 운영하는 이런 없는 것 같은 채널조차도 이런 말도 안 되는 응원의 데이터가 쌓이는데 취재력이 좋은 사실을 찾아내고 발굴하는 중대형 유튜버에게는 얼마나 많은 응원이 쌓이고 있을까요? 전홍준 대표님, 당신께서는 자신이 영웅이 되는 이런 기현상이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활인으로서 언제나 뒤에서 계시던 분이 어느 날 자신이 연예인화되는 이런 생경한 느낌을 받으며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조금 더 깊게 생각해보면 사람들은 시대는 당신을 영웅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 같은 이조차도 첫 번째 음원의 실패 후 혹여나 이번에도 라는 생각에 마지막을 위해 지켜두고 보관했어야 하는 몇십억을 통장에 모셔두고 자신과 어머니의 모든 것을 털어놓을 수밖에 없던 그때의 절박한 심정, 그 자괴감과 그 안타까운 마음에 공감이 갔고 그와 대비되어 일어나는 저열한 성공, 경쟁, 생존 논리에 학을 띄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전에 살아온 대표님의 인품에 반했고 이 모습 많은 사회에 바른 어른을 발견하고 그 어른이 흔들리지 않았으면 했을 것입니다. 저와 같은 저 이상의 사람들은 그 인품이 흔들리지 않고 유지되었으면 하는 응원의 마음이 깊어졌을 겁니다. K-팝이 전 세계를 지배하는 일, 대단한 일입니다. 중소기업의 약진, 엄청난 일입니다. 하지만 대표님의 서사는 분명 그 엄청난 일로 세상에 드러났지만 말도 안 되는 사실들로 증명되는 그 많은 피해와 사건들 앞에서도 지켜야 될 중심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정하고 힘겹게 지켜내 계시는 그 인품에 감동하여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에서 사람들은 대표님을 영웅이 아닌 이 시대의 피해자로 만들기 싫어하는 것 아닐까 감히 생각되었습니다. 대표님, 이전 영상 정말 제작이 힘들었습니다. 제발 이 영상만은 보셨으면, 그래서 조금이라도 힘내셨으면 하는 간절함으로 이제 50대의 가장이 눈물을 흘리며 그 눈물을 참으며 울먹이며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이런 마음이 비단 저뿐만은 아닌 것이 그 영상에 대한 반응이고 지금 세상의 반응 아닐까 싶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19세, 20세의 아이들은 성인 것 같다고 하였지만 역시 대표님의 연배에서나 내일이면 50의 나이가 되는 저 같은 이에게는 그들은 분명 아이들이 맞습니다.
사회 초년생이니까요. 그런 아이들이 상품으로 저 비열하고 저열한 삐뚤어진 상업 논리에 휘둘리지 않게 지켜줬으면 하는 마음, 두 아이의 아빠로 대표님께는 모자람이 있겠지만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사실만을 판단하는 법 논리상 이 재판의 결과가 이 사회의 극심한 반응과 같다면 그들은 막대한 위자료를 물고 계약 해지될 확률이 높겠지요. 그 아이들이나 부모님에게는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위약금일 테지만 대신해주는 어딘가는 분명 있어 보입니다. 그러면 그 이후 그 아이들은 상품으로 희생될 것이고 또 그 아이들 중 몇은 도태될 확률이 높다고 예상됩니다. 아무리 세상살이에 모자람이 많은 저이지만 이런 예측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억만금의 위자료라도 당신께는 위로가 되지 않겠지요. 아마도 그 마음이 당신께서 쓴 인스타 실패한다 누구나 아닐까 곱씹게 됩니다. 아무리 표면만 보고 뜨거워지는 이 사회라도 그런 대표님의 깊은 마음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 역시 존재하는 것이 이 사회 아닐까 생각됩니다. 대표님, 요즘은 나이 어린 친구들에게 힘내라는 말을 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시대입니다. 힘내도 결국 변화하지 않을 변화하기 힘든 세상이라는 걸 잘 알고 있기에 그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한 앞으로도 힘들 어른으로 그런 말 정말 말하기도 아마도 듣기도 힘든 그 말인 것 같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이제 내일이면 50인 후배이지만 저보다 인생의 선배님이신 대표님께 해드릴 수 있는 말이라고는 다시 그래도 힘내세요 뿐이어서 죄송합니다. 지금 이 사회에 대표님을 보는 분들 역시 할 수 있는 말이 역시 그 말이기에 아마도 죄송해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전 영상에 호응해 주신 분들 대다수는 하루 종일 들으면서 제 치부와 약점을 대면하게 되는 그따위 영상에서조차 대신 말해줘 고맙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 편을 제작하게 됩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은 대표님께 정말 이 말을 꼭 해드리고 싶어 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전원중 대표님, 제발 피해자로 남지 말아주세요. 이미 많은 부담과 압박을 감내하셨을 분께 대신 부탁까지 드리게 되어 정말 죄송합니다. 대표님, 선배님, 이 사안에 관심을 거두지 않겠습니다. 이 끝과 대표님을 꼭 확인하겠습니다. 겨우 이런 영상뿐이라 정말 죄송합니다. 그래도 역시 힘내주세요. 10년 전에 무수히 들어봐서 그 빌어먹을 말따이가 지금 같은 상황에서 어떤 힘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정말 잘 알지만 그래서 정말 더 죄송할 수밖에 없지만 제발 피해자로 남지 말아주세요. 죄송합니다. 저를 포함 정말 많은 분들이 간절히 응원하고 기원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 기존 채널을 응원해 주셨던 분들께 죄송한 마음 진심으로 전합니다. 비록 50명대의 구독자 채널이었지만 이전 채널 포함 이 채널까지 몇 년을 운영하면서 어그로가 될 만한 사안을 채널로 가져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아직 그 방송에 대한 분노, 두 아이의 아빠로 대상이 되는 아이들에 대한 안타까움, 그리고 피해자인 분에 대한 이 동요되는 동질감이 가시지 않습니다. 아빠크래프트 채널은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취미를 가질 수 있도록 만들기를 했었고 그리기를 했으며 아이와 원고를 만들고 함께 논리를 세워가는 힘이 되는 짧은 문장을 통해 세상을 보고 막둥이의 응원이 세상에 닿도록 딱히 시류와는 어울리지 않지만 아이들에게 적어도 제 아이들에게는 생각이 풍성하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별도로 아빠의 인문학이라는 별도의 카테고리를 두어 세상 현상을 이전 영상 같은 공격적이지 않은 부드러운 형태로 전달하려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이사달이 났네요. 전 이 채널을 통해 10년 전 인생이 망한 아빠가 아닌 아이들이 자라나는 이 시간이 비록 세상은 그런 실패한 아빠로 폄하하겠지만 시리를 겪고 나서도 생각이라는 것을 유지하는 건강한 감정을 공유하는 아빠가 되고 싶었습니다. 인문학은 어렵다고 합니다. 나무 밑에서 하늘을 보며 사람을 생각하던 것이 철학이 되었고 일기 같은 개인의 기록들이 문학이 되었고 돌놀이 같은 일상 속에서 수학이 발전했으며 만들고 싶은 것들이 발전하여 공학이 되었던 그 시기의 인문학은 과연 어려웠을까요? 저는 딱 이 정도의 시각에서 사람과 사람, 사람과 관계, 사람과 사회, 사람의 역사를 얘기하는 아빠, 이전 영상에서 말한 예의와 책임 정도를 얘기할 수 있는 딱 그 정도의 인문학을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어찌하다 보니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이 공감되는 분노가 결국 또 인문학이라서 정말 죄송합니다. 어쩌면 이에 대한 영상이 몇 편 더 만들어질 수도 있겠다 싶어서 죄송하고 원래 준비하려 했던 현장직 기술자로 10년의 기록을 테두려 한 리멋 네벗 어셈블리 다이어리라는 카테고리가 아직은 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해서 죄송합니다. 아빠의 인문학의 방향이 공격적으로 설정되어 버려 이런 것을 원하지 않은 분들께 정말 죄송합니다. 저 대표님의 말 그대로 실패한다 누구나라서 이 죄송함을 진심으로 가슴에 담아 좀 더 준비해서 만들겠습니다. 조금만 더 참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을 달아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립니다. 마음이 좀 심란하여 대응을 못하고 있지만 시간을 내서 꼭 한 글자 한 글자 모두 답을 남겨두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든 분들의 하루에 언제나 행복한 일 가득하세요.